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한국당이 잠시 후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어제 전격적으로 열린 조국 후보자의 11시간에 걸친 간담회에 대한 맞대응 성격입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갖가지 의혹에 대한 공세, 또 조 후보자 해명에 대한 반박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진행되는 간담회 상황을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부 안다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 기자, 어제 조국 후보자는 무제한으로 간담회를 진행했었는데요. 오늘 한국당 간담회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한국당은 어제처럼 시간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가지는 않고요. 일단 네. 팩트체크 방식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 가운데 크게 세 가지 쟁점을 다루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조 후보자 딸의 학사 비리 의혹, 또 조 후보자 가족 소유의 사모펀드 의혹, 웅동학원과 부동산 의혹 등 세 가지 주제를 놓고 11명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의혹들을 하나씩 짚어보겠다고 했습니다. 네. 각각의 주제별로 약 1시간씩 의혹들을 검증하고요.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도 갖겠다고 해서 이 대략 간담회가 대략 3-4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간담회는 나경원 원내대표, 또 조국 인사청문회 대응 TF 이 소속 의원 1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인데요. 오전에 사전 회의를 갖고 간담회 어떻게 진행할지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어제 조 후보자 간담회 영상도 일부 편집해 놨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간담회장에서 이걸 틀고 보여준 뒤에 반박하는 방식을 취하겠다고 해서 한국당이 상당히 벼르고 있는 분위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한국당 지도부들이 지금 국회 간담회장으로 입장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어제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가 11시간 넘게 진행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한국당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오늘 오전에 한국당이 간담회 일정을 확정해서 공지하면서 이 간담회 이름을 밝혔는데요. 네. 이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이거였습니다. 그야말로 조 후보자의 어제 해명이 한마디로 거짓말이었다고 평가한 거죠. 네. 이 나경원 원내대표는 거짓과 선동의 만리장성을 쌓았다. 또 변명과 기만, 감성팔이를 반복했다. 이런 상당히 거친 표현들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국민 언론 간담회에서 이 거짓과 선동을 낱낱이 파헤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쟁점별로 일일이 팩트를 체크해가면서 벼르고 있다. 이런 기색이 역력하군요. 이제 어제는 조국 후보자 본인의 기자간담회가 있었고 오늘은 야당의 기자간담회가 또 진행이 됩니다. 인사청문회가 당초 오늘까지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일단 지금 일정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확정이. 앞으로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한국당은 줄기차게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요구, 또 여기에 따른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는 데 합의한다면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었습니다. 네. 오늘 이 간담회는 조국 후보자 간담회 맞대응 차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한국당의 금일 간담회가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현장 거짓, 상황 직접 실체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밝히다 사회를 맡은 김연아 원내 부대표입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는 정상적인 인사청문회를 회피하고 국민에게 거짓으로 일관한 조국 후보자에 대해 반론 차원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행사는 1세션 특권과 반칙, 2세션 사모펀드 의혹, 3세션 웅동학원 및 부동산 순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경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자리 욕심 때문에 버틴 조국 후보자, 결국 스스로 부적격임을 입증했습니다. 점령군 행세를 하면서 국회를 기습해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후보 사퇴의 필요성을 굳혔습니다. 조국 후보자, 이제 그만 내려오십시오. 국민을 더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수사부터 충실히 받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이제는 아집에서 벗어나 주십시오. 지명 철회가 정권 보호입니다. 임명 강행이 정권 몰락입니다.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또 정말 끝까지 가시겠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최소한의 법과 제도를 좀 지켜주십시오. 어제 오늘 이 청문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29일
증인 채택을 필요한 모든 청문 일정 안건이 법사위에서 모두 처리했어야만 됐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이것을 방해하고 판을 엎어버렸습니다. 증인 채택 안건을 90일이 기간이 보장된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는 최악의 청문회 파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요구하는 것은 자료도 증인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여당은 가족을 또 핑계대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번 오늘 보십시오.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무실이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핵심 증인 중에서도 핵심 증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부인, 딸, 모친을 증인에서 빼줬겠습니까? 자료와 증인이 모두 있는 정상청문회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여당을 설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제 여당의 청문회 보이콧이었습니다. 열흘이나 법정 기한이 남아있는데도 무언가에 쫓기듯 허둥지둥 서둘러서 어제 같은 변명 회견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자료와 증인, 야당 질문이 모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도 증인도 또 야당도 없는 후보자의 독백 무대를 연출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대 권력을 감시해야 할 국회가 여당 때문에 대통령의 거대 권력에 노란한 그런 형국입니다. 정치 참사입니다. 민주주의의 후퇴입니다.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심지어 회견 내내 거짓과 회피만이 가득했습니다. 오죽하면 저희가 즉각 팩트체크에 나섰겠습니까? 이 모든 비정상의 책임 바로 청와대와 여당에게 있습니다. 제발 정상으로 돌아오십시오. 이성을 찾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짧은 재송부 요청 기한으로 더 이상 국회의 청문회 책무와 권리를 막지 말아 주십시오. 가족이 안 된다는 핑계 이제 안 먹힙니다. 오늘이라도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을 의결해 닷새 후 정상 청문회, 진짜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조국 후보자, 진실의 심판대 위로 올라오십시오. 당당하다면 자료와 증인 앞에 떳떳하십시오. 조국 후보자의 어제 기자 간담회, 한마디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다 의혹만 키웠고 감성을 자극하려다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국민 현혹의 의도는 국민과 언론의 지혜 앞에 막혔고 진실 은폐의 공작은 터져나오는 증거 앞에 좌절되었습니다.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딸을 논문 제1저자에 올려줍니다. 신청도 안 했는데 장학금이 뚝 떨어집니다. 사모펀드가 뭔지도 모르고 10억 넘게 돈을 넣었는데 관급공사 수주에 성공합니다. 조 후보자에게 알라딘의 진이라도 있는 건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알량한 변명에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청년의 멍든 마음은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제도를 무시한 기자 간담회만으로라도 국민 모독의 죄를 지은 조 후보자가 그 변명마저도 시종일관 분노 유발과 짜증 폭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유한국당이 거짓의 가면을 벗기고 그럴듯한 사과와 감성파리에 가려진 탐욕, 특권, 위법, 위선의 실체를 밝혀내겠습니다. 오늘 이 언론 간담회는 최소한의 검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검증만으로라도 조 후보자의 사퇴는 더 이상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순간 우리 법질서의 권위는 땅 밑으로 추락합니다. 조국 후보자의 사퇴,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철회 이것만이 답입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순리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러한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그 진실을 더 잘 알려드리겠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신 여상규 의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주관해야 될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지금 청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갑자기 후보자에 대한 기자간담회가 이 자리에서 어제 실시된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만한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국회의 건의마저 짓밟았습니다. 민주당은 조국 후보자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안방을 내주었습니다.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입니다. 국민 위에 조국이 서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8시간 동안 자기 변명과 궤변으로 점철된 허망한 기자간담회는 오히려 국회 인사청문회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하루빨리 청문회 개최를 위한 협상을 재개해 주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핵심 증인인 조국 후보자의 가족들의 청문 증인 채택 요구조차 철회하였습니다. 이제는 민주당이 정말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법사위에 제출한 증인 채택 관련 안건 조정 신청을 철회하고 적법한 청문 기일을 잡는 데 협조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여야 간 협치를 이끌어내는 첩경이자 내실 있는 가을 정기국회를 만드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한마디 촉구를 드립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적법한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 뻔합니다. 적법한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송부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여 제대로 된 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고 문재인 정부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언론 간담회 첫 섹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권 반칙, 딸 학사 비리입니다. 주광덕 의원님, 김진태 의원님, 곽상도 의원님, 이은재 의원님, 박윤숙 의원님, 김도읍 의원님께서는 앞에 준비된 책상으로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5분이 넘으면 여기 타이머 벨이 울리게 됩니다. 앞에 준비된 타이머를 보시고 발언 시간을 엄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 순서를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 주광덕 의원님, 김진태 의원님, 곽상도 의원님, 이은재 의원님, 박윤숙 국회에서 의원님 진행되고 그리고 있는 마지막에 한국당의 기자간담회 김도읍 상황을 보고 마무리해 주실 계십니다. 것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인사말이 있었고요.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거짓을 밝히겠다 뭐 이런 선언이 있었고 청와대를 향해서는 그러면 지명을 첫 철회하라 번째 이런 요구가 순서로 잇따랐습니다. 주광덕 의원님께서 첫 번째 발표해 세션으로 주시겠습니다. 일단 딸 학사 비리와 관련된 내용이 먼저 다뤄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어제 조국 후보자가 이 자리에서 국민을 상대로 해명을 했습니다. 자신의 딸
영어를 잘했다. 그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래서 문제가 된 논문의 제일 저자 그 당시에 느슨한 기준으로는 등재할 만했다. 따라서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합격에도 문제가 없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논문의 지도 교수였던 장 교수도 연구 성과, 실험 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장 교수가 평가했다. 실험 결과를 영어로 기재하는 데 매우 열심히 해서 등등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1 저자로 등재된 논문의 제목입니다.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혈관 내피 산화질소 합성 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논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제가 이거를 10번, 20번 우리 말로 읽어봐도 이 논문의 제목조차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국무위원들이 모여있는 예산결산회의장에서 이 논문의 제목을 이해하는 분이 누가 있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후보자의 딸의 한영용호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교회 체험 학습 상황에 대해서 2주간의 인턴 생활과 함께 이렇게 4가지의 뜻을 알기 어려운 이런 활동을 2주간에 했다라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자신의 딸은 한국어를 잘 못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국어 시험만 치면 양을 받았다. 국어 문제를 몰라서 답을 쓸 수 없을 정도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논문을 이해하고 영어로 하려면 먼저 공동으로 참여한 교수들이 발표한 이 아래 4가지 내용과 위에 논문 제목의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 영어로 번역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말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을 어떻게 영어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거는 안타깝고 저도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로서 이런 내용까지 공개를 해야 되나 인간적인 고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국민들께 딸의 논문 제1저자의 등재가 정당하고 고려대학교 입학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변하면서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정당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활기록부에 나타난 한영외고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의 성적을 추가로 제보받았습니다. 추가로 제보한 공익제보자는 조국 후보자의 어제 기자간담회에서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추가 제보를 합니다. 구체적인 성적 내용은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기재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한영외고에는 과목이 16과목 정도가 됩니다. 말하자면 영어만 하더라도 영어 회화, 영어 독해, 영어 청해, 영어 문법, 영어 작문 이렇게 많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6과목이라는 겁니다. 이 한국말로 되어 있는 것을 영어 논문으로 만들려면 한국말을 이해하고 영어를 이해해야 되는데 영어 작문, 영어 독해 평가는 상당히 하위 등급입니다. 구체적인 등급으로 하면 대부분 다 6등급, 7등급, 8등급 다 이해합니다. 유일하게 영어 회화는 4등급을 받은 적이 2번 있고 그 영어 회화조차도 6등급도 2번 이상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예, 30초 내로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새로운 사실인데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조금 시간을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미국 사람이 글자로는 문맹이어도 미국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이 전문적인 의학 논문을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 미국 말을 잘하는 걸로, 회화를 잘하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영어 장문, 영어 독해, 영어 청해, 영어 문법을 알아야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논문의 후보자가 영어를 잘해서 실험 결과를 영어로 기재하는데 매우 열심히 했다, 이 말도 대한민국 국민 일반 상식에도 전혀 맞지 않고 논문을 써본 연구자나 학자들로서는 이거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후보자의 궤변에 가까운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하나 또 주십시오. 우리 의사협회에서 장영표 교수 논문 철회할 걸 요구하면서 고등학교 신분으로 제1저자에 해당하는 기여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하고, 이 대한의사협회의 전문성 있는 판단에 의하면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국 후보자의 어제 여러 가지 딸이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논문의 제1저자 등재하는 데 문제가 없고 고려대학교 입학에 문제가 없다는 말은 이러한 여러 가지 자료 등에 의해서 완전히 국민에게 거짓 해명을 한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결국 우리 청소년들에게 붕어나 가재나 개구리로 살아도 좋다고 하시면서 본인의 딸은 용을 만들기 위하여 발벗고 나서서 황제 스펙을 만들어주고 했던 가장 위선의 극치가 아닌가. 오늘 동양대학교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 의미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우리 다음 의원님께 답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다음은 국회에서 진행되고 김진태 있는 의원께서 한국당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간담회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간담회는 조 후보자 딸의 학사비리 의혹, 사모펀드 의혹, 그리고 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현재는 학사비리 의혹과 관련한 한국당 쪽의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안다현 기자, 일단 첫 번째 세션은 학사비리 의혹인데요. 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그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섰던 주광덕 의원이 이제 조 후보자 딸의 그 고등학교 때 영어 성적을 관련해서 추가적인 공익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 내용이 이제 그 조 후보자 딸이 한영외고 시절에 영어 성적이 4등급에 불과했다. 이 말은 즉슨 어제 조 후보자가 본인의 딸이 영어를 잘해서 이 고등학교 시절에도 논문을 번역해서 그래서 1저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이 영어 실력조차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일단 고등학교 시절에도 그러니까 영어조차 실력이 좋지 않았다. 네. 그리고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과연 논문의 제1저자가 될 수 있었겠느냐, 이제 네. 이런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조 후보자 딸의 학사비리 의혹과 관련한 한국당 쪽의 주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는 이게 조금 느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지금까지 한국당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관련 간담회를 생중계해드렸습니다. 한국당은 팩트체크 방식으로 간담회가 계속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간담회는 KBS 인터넷 사이트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이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한국당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당을 향해서는 청문회 협상을 재개하자, 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청와대 쪽을 향해서는 송부 기간을 충분히 좀 보장하라. 그러니까 오늘 이 간담회를 끝으로 청문 절차를 가름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청문회와 지금 이런 간담회가 다른 점은 청문회에서는 이제 증인들을 부를 수 있고 또 자료 제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후보자가 반박을 한다고 해도 의원들이 이제 청문위원들이 재반박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런 지금 간담회장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청문회장으로 조 후보자를 불러들여서 조금 더 그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파헤쳐 보자 이런 입장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청문회 그 증인 채택과 관련한 줄다리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당초 오늘까지 청문회가 진행되기로 돼 있었는데요. 네. 청문회 일정과 관련해서 더 이상의 합의는 없었단 말이죠. 네, 오늘 오전에도 법사위에서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청와대에서 오늘 안으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것으로 보이니까 네. 일단 그 재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네. 이후에 법사위 전체 회의를 다시 열자 이렇게 이게요.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법사위에서 그래놓고 논의를 신청을 추가로 안 진행하면 했다. 청문회가 반대도 며칠 안으로 열릴 가능성도 남아 있긴 한 거군요. 일단 여당도 청문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 청문회 불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네. 일단은 뭐 기회가 된다면 어느 쪽이든 청문회를 열자 겉으로는 이런 입장입니다. 네. 한국당이 오늘 오전 상황을 보면 기류가 굉장히 강경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조국 후보자의 어제 발언 하나하나 논증해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도 가능합니다.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특히 부산 의전은 간담회에서 네. 말씀이시죠. 장학금을 준 교수가 부산 의료원장이 되고 지금 뭐 그 김진태 양반이 의원 같은 또 경우도 대통령 그동안 제기했던 주치의까지 의혹들에 대해서 추천을 했다는 어제 조 문건이 나오고 후보자 있습니다. 발언을 이 정도 토대로 되면 직무 관련성은 충분하다.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부산대 의전원에서 대통령 주치의가 나오냐. 비행기를 타고 청와대를 들락거려야 되겠냐. 말이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2015년 서울대에서는 생활고로 인해서 자살하는 학생까지 생겼습니다. 출발선이 다른지 몰랐던 불행한 운명을 맞은 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생년월일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조국 딸의 생년월일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91년 그래 본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9월에 태어난 아이를 학교를 일찍 보내려고 2월 달에 보냈다고 합니다. 2월 달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23년을 살다가 의전원에 보낼 때는 갑자기 또 9월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아이의 생년월일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입시를 위한 기획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학교를 일찍 보내려고 또 앞으로 땡기고. 네, 지금까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당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관련 간담회 생중계해드렸습니다. 한국당은 팩트체크 방식으로 간담회가 계속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간담회는 KBS 인터넷 사이트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이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